봤을 때 이 증상보다도 혹시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나아지거나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쵸.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피부 치료를 하면서 좀 오해도 많이 받고 좀 힘든 부분일 거예요. 치료하는 어떤 의료진도.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증상이 이 정도였는데 치료하다 보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처음보다 더 나빠졌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예. 그렇게 심해지면 보통 환자분들이 더 이상 치료 안 받으려고 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머리로는 이해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너무 이제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면 뭐 좀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실제로 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제로 꼭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 현상이 누구나 발생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영상을 찍고 싶었죠. 그 원장님이 업다운을 먼저 예측을 좀 하셔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운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업이 되지 않게 좀 이렇게 뭔가 조절을 한다든가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을 좋게 이제 좀 쉬시라. 직장에서 좀 쉬시라.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그게 안 되고 마침 또 그게 여성분이었으면 그게 또 생리주기랑 딱 겹쳐요. 그러면 완전 이제 불꽃이 팍 튀는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또 그때 계절이 굉장히 춥고 건조한 또 한파가 온 겨울이야. 이거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뻔히 예측이 되는데 위험 신호가 딱딱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생리주기 한번 조절해 볼까요? 계절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동남아로 갈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알고도 당하는 거죠. 알고도 당하지만, 하지만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다. 진폭 자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철에 특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빨리 좀 해외 한번 가시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드려요. 그러면 환자분이 되게 갸우뚱하죠. 이 양반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 근데 실제로 갔다 오면 정말 좋아져 있거든요. 업다운 현상이 있다가 이제 심해져서 분명히 포기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원장님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지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만두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도 진짜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처음보다 증상이 더 나빠지니까 정말 뭐 저한테 심한 욕을 하고 치료를 그만둔 분이 계셔요. 근데 저한테서 이제 그런 증상을 처음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다른 데서 치료를 하다가 그런 증상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직접 내원하지 못하고 그 문자로 상황이 이런데 다시 또 치료받고 싶다고 가면 원장님 치료 해주실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 얼른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주영 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한 정체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치료를 받으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는 업다운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치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계속해서 좋아질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악화되는 과정이 발생되면 치료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아지면 웃고 나빠지면 울고 이렇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마음도 함께 요동을 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괜찮은 건지, 이 치료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뭐 아토피, 황포진 이런 거 전부 다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업다운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나 한포진 같은 습진 질환에서 업다운이 정말 심해요. 습진성 피부 질환에서 엄청 심하고, 물론 건선에서도 업다운이 생겨요. 업다운이 좀 덜한데 생기면 습진보다 더 심하게 업다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마귀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사마귀가 겉으로 드러난 게 작은데 치료하다 보면 이제 뿌리가 빠져나오잖아요. 재생이 되면서. 그러면 더 심하게, 처음보다 더 심하게 커져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잘 치료를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런 업다운이 생기는 게 자연적인 재생 과정이다. 이거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꼭 강조를 하고 싶었죠. 몇 번이나 업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진짜 달라요. 업다운이 막 한두 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두 번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한 4-5번 이상, 예를 들면 6개월을 치료하는데 매달 이렇게 업다운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이게 대충 처음에 이제 진료를 하면 제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의 그 기간이나 그동안 사용했던 스테로이드 연고의 종류나 먹었던 약의 어떤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정말 개인마다 편차가 심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물론 전혀 없는 분도 있어요. 제가 업다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없이 그냥 거짓말처럼 사사사삭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진료를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됐다가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 이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확실한 거는 젊고 피부 재생력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짧아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심지어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만 해도 막 정말 업다운이 생기기도 해요. 어디까지 짐을 펑펑 놨다가 다음날 보면 또 각질이 또 쫙 앉혀져 있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혹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주기가 길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들고 지치겠죠. 업다운이 될 때 이제 다운이 되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나 다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전화를 드리거든요. 이게 다 나은 게 아니다. 한 달, 2달 이후에 다시 또 업다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또 치료를 지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치료 다 나았다고 생각했다가 한참 안 오시다가 더 나빠져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상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개월 정도 이 피부의 어떤 턴오버 주기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해진 상태가 3개월 정도 유지되는 거를 보고 치료를 종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처럼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피부 질환이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피부의 재생이 무척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이 잘 낫고 있는 중에도 감기에 한번 걸리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악화가 됩니다. 살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감기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이나 피부질환 환자분들은 호흡기 면역력도 약해서 감기 자체가 일반인들보다 더 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감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부 질환은 악화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온전히 피부 질환 치료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이 또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나 모임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은 이후에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먹는 음식을 치료기간 내내 관리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피부 재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리 주기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은 계절적인 요인과 기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에 피부 질환은 악화됩니다. 또한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도 여지없이 피부 질환은 악화됩니다. 피부 질환 치료에는 봄과 가을 날씨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계절과 기후를 또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피부 재생은 나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호전과 악화의 업다운 과정을 통해서 피부가 재생되고 피부 질환이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재생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방의 치료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러한 자연적인 재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방 대부분의 치료는 면역의 억제를 통한 염증의 조절이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면 거짓말처럼 염증 반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 내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 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언제까지나 먹고 바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을 끊고 나면 예전보다 더 심하게 리바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질환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이러한 피부의 자연적인 재생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부의 자연 재생력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피부의 재생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진물과 피범벅이 된 피부에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새로운 피부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호전과 악화 그리고 정책이라는 과정이 동반되는 것 뿐입니다. 의심해야 하는 것은 피부의 자연 재생력이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피부 재생을 방해하는 나의 생활 습관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피부의 자연 재생력이 끊임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피부 치료에서 정체기가 오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음식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음식 관리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수면 습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일기나 다이어리를 쓰면서 혹은 명상을 하면서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웃고 울고 하는 것은 피부질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의 자연적인 재생 과정을 이해하고 나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마음을 통해서 피부는 무한한 재생 능력을 우리의 피부에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래된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극복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하시고 관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 컨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